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단칼에 잘라서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하는 단칼 철학사, 팟개비의 철학 이야기 중 서양 철학사 12번째 강의로 서양 현대 철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흐름상 맨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지금까지의 진도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은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는 러셀, 후설, 하이데거, 실존주의, 프랑스 철학 등이 포함됩니다. 각 부분의 요점만 설명하고 상세한 내용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단칼 철학사의 전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은 이 방향이고요. 지금의 진도는 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니체와 실존주의, 분석 철학, 논리 실정주의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현대 철학의 세 가지 핵심어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핵심어는 현대 철학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첫째는 가치가 있는 철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객관적 학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너는 너대로 생각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면 되는 그런 철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둘째는 과학이 아닌 철학. 과학과는 별도의 가치를 갖는 독자적인 철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스스로 혼자서만 고민하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철학다운 철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철학답다는 것은 철학의 기존 전통에 비추어 어떤 연속적인 본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방향의 현대 철학의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하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완성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현대 철학의 내용들은 크게 다음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현대적인 상대주의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대주의 계열의 철학은 절대적 관념주의인 헤겔 철학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다고들 합니다. 니체 철학이 그 중의 하나죠. 니체의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 신이 죽었다고 말할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헤겔적인 절대 기준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헤겔의 존재론에서 모든 존재는 신의 절대관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은 여러모로 절대적인 기준을 의미하겠죠. 절대적 기준이 없어졌으니 이제 상대주의로 가는 것이고요. 이런 상대주의는 윤리학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도덕의 계보를 논의합니다. 도덕의 계보는 윤리 도덕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따지는 거죠. 이를 통해 윤리 도덕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힘싸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니체의 유명한 책 힘의 의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권력의 의지로 번역하기도 했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 힘을 가진 사람이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추구하는 의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힘을 원하죠. 니체 철학에서 영원회귀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즉, 의지가 있으면 힘을 추구하고 힘을 얻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의지하게 되며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의지를 갖게 되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또 다른 현대 상대주의인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의 모토는 실존이 존재에 선행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미는 세상의 본질이나 법칙보다 내 발 앞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처한 개별 상황을 실존이라 하고 보편적인 것들을 존재라 합니다. 이것이 왜 상대주의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절실한 상황이 다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은, 즉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의 현대판 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존 철학자에는 사르트르, 카프카 등이 있는데 이들의 사상은 주로 문학적인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이 됩니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이 개인의 상황을 강조해서 나타내기 좋죠. 그런데 이게 학문 혹은 철학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현대 상대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명칭에 상대주의란 뜻이 이미 들어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즉 합리주의, 이후의, 즉 포스트의 철학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후의는 반발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더니즘에 반발한 철학, 즉 비합리적 철학이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내용은 주로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더니즘적인 근대적 이성, 즉 합리성의 한계를 강조해요. 그런데 이게 참 좀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성의 한계를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이게 철학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라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에 따라서 합리성의 한계가 있다면 이성의 한계를 보여준 자기들의 방식에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성의 한계를 보여줬다 합시다. 그럼 이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합리성을 버리고 비합리적으로 논의하자는 겁니까? 그게 철학이 될 수나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지적 사기 사건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창한 프랑스 철학과 관련되는데, 앨런 소칼이라는 물리학자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허구성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앨런 소칼이 미국의 물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물리학의 개념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나름대로 학문이라고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앨런 소칼이 자기가 잘 아는 물리학을 의도적으로 엉터리로 적용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논문을 써서 제출하죠. 그런데 이 논문이 그해 최고의 학술 논문으로 선정이 돼요. 그러자 앨런 소칼은 그게 일부러 엉터리로 쓴 논문이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더불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허구성도 밝혀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습니다. 한편 합리주의 계열에서는 그 전통이 분석 철학으로 발전하죠. 이것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현대 논리학을 발전시킨 프레게를 들 수 있고요. 둘째로 이 현대 논리학으로 언어적 분석을 시도한 러셀이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이런 언어 분석의 토대가 되는 의미 이론을 비트겐슈타인 등이 발전시켰죠. 넷째로는 현재 해당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 방법론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소크라테스가 하던 철학을 현대 논리학과 언어 이론으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다 발전된 정교한 도구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주의 계열의 현대 철학을 보자면 논리 실증주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동어 반복이거나 논리,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실증, 그 외에는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의미하다는 것은 학문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논리 실증주의 원칙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철학의 도식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철학적 사고가 논리실증주의이고 일상적 사고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는 곧 과학에 대한 철학인 과학철학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상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상학입니다. 철학자 후설의 현상학은 우리 의식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즉 현상이란 의식 현상이죠. 그걸 탐구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닌 철학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현상학이 생겨났습니다. 한편 후설의 제자인 하이데거는 현상학을 실존주의적으로 변형시켜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학 역시 철학의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상적 사고가 의식이고 철학적 사고가 곧 현상학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서양 철학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란 책을 참고하시거나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찾아서 봐주시면 되도록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